2차 지원금 이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위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 쿠폰, 즉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민생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숨통을 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데요. 마치 가뭄 끝에 단비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취지를 악용하여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거래 앱에 15만원짜리 쿠폰을 13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어떤 상점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도 카드 결제만 이루어지는 일명 깡 거래가 버젓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김 씨가 동네 마트에서 5만원짜리 쿠폰을 사용해 실제로는 1만원어치 물건만 사고 나머지 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와 같습니다. 혹은 박 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이번에 받은 소비 쿠폰 10만원짜리 9만원에 팔아요라고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위들은 얼핏 보면 단순히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편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 건데 하는 아니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편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소비 쿠폰 유통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비 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정확히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중한 소비 쿠폰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소비 쿠폰 부정 사용 시 받게 될 3가지 주요 불이익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소비 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가장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법률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 그대로 정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법이죠. 소비 쿠폰 역시 이러한 정부 보조금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가 식료품 구입 목적으로 받은 소비 쿠폰 2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해 중고거래 앱에 20만원 쿠폰을 18만원에 팝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본 영희 씨가 철수 씨에게 연락해 쿠폰을 구매하고 현금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 씨는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소비 쿠폰은 정부가 정한 특정 업종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당장 18만 원이라는 현금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정 사용이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째, 철수 씨가 부정하게 현금화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하게 됩니다. 즉, 18만 원을 받았다면 그 18만 원을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철수 씨가 이 쿠폰을 통해 2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 이득은 물론 원래의 지원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환수 조치에 더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수 씨가 20만 원짜리 쿠폰을 부정 사용했다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쿠폰을 부정 사용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제재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재부과금은 부정 사용을 억제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환수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나중에 실업급여나 주거비 지원, 자녀 장학금 등 다른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과거에 소비쿠폰 부정 사용 이력이 있다면 해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부 시스템에 부정 수급 이력이 명확히 남게 되어 앞으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단기적인 금전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업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자격증 취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그 파급 효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조금 편법을 썼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원금 환수, 막대한 제재 부과금, 그리고 미래의 정부 보조금 수급 제한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한순간의 유혹이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쿠폰 부정 사용이 연루될 수 있는 법률은 바로 여신 전문 금융업법입니다. 이 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신 전문 금융업과 관련된 거래를 규율하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없이 카드 결제만 이루어지는 소위 깡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깡이라는 표현 자체가 속어로 불법적인 현금화를 의미하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정 씨는 동네에 있는 한 옷가게 사장님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가게 매출이 시원치 않자 민정 씨는 지인을 통해 손님에게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 김 씨가 10만 원짜리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면 민정 씨는 김 씨에게 실제 물품 판매 없이 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손님 김 씨는 1만 원을 손해보지만 현금을 얻을 수 있고 민정 씨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민정 씨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 사실 없이 거래를 꾸며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옷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 쿠폰을 이용한 카드 결제 내역만 남기면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금지하는 가맹점이 실제 매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생성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없는 매출을 만들어낸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민정씨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깡거래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현금을 받은 사용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김 씨 역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된 처벌 대상은 허위 거래를 조작하고 카드 결제를 유도한 가맹점주가 되지만 이를 이용한 사용자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법률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마치 범죄의 공범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소비 쿠폰을 이용한 깡 거래는 순간의 이득을 취하려다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가맹점주는 물론 이에 가담하는 사용자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돈 세탁이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해 존재하며 소비 쿠폰 부정 사용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소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금융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법률은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법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의 상당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되므로 이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가맹점이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맹점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쿠폰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식당 사장인 지혜 씨가 손님 최 씨에게 음식은 시키지 않아도 되니 쿠폰만 넘겨주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최 씨는 쿠폰을 지혜 씨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혜 씨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쿠폰을 받은 것이 되므로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깡 거래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특정 상품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슈퍼마켓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00원짜리 소비 쿠폰을 사용했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50,000원 전체를 결제 처리하고 나머지 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구매 금액인 10,000원만 결제해야 하는데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이는 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장부 조작과 비슷한 행위로 볼 수 있죠. 이처럼 가맹점이 상품권 사용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지역사랑 상품권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죠. 이는 해당 가맹점이 더 이상 소비 쿠폰 관련 매출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비 쿠폰이 주요 매출원인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부분의 매출을 소비 쿠폰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가게라면
등록 취소는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제재입니다. 특히 여러 번 적발되거나 위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수십만 원의 깡 거래를 해왔다면 누적된 과태료 금액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손님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혹은 다른 가게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신뢰도와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번의 부정행위가 가맹점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만큼 가맹점은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상품권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직한 영업만이 지속 가능한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부의 소비쿠폰 부정 사용 단속은 비단 오프라인 가맹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 역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 유통까지도 꼼꼼하게 막아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고거래 앱에 15만 원 소비 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게시글이 빠르게 삭제되지 않거나 아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여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부정 유통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 자체를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아예 검색 결과에 관련 게시글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불법 거래를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마치 불법 거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이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는 관련 게시글이 발견 즉시 삭제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문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쿠폰 거래를 시도하려는 순간 플랫폼 자체에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김 과장이 평소에 즐겨 이용하는 중고거래 앱에서 소비쿠폰을 검색했을 때 예전에는 판매 글이 여러 개 보였지만 이제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관련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정부와 플랫폼이 협력하여 불법 거래의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소비쿠폰 부정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단속을 벌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 박모 씨가 자신이 방문한 식당에서 실제 식사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깡 거래를 목격했다면 즉시 지자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벌어지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망은 매우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올리거나 오프라인에서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언제든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작은 시도조차도
누군가의 제보나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정부의 강화된 단속은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을 근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 쿠폰의 불법적인 거래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받게 될 3가지 주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까지 단순한 편법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얼마나 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순간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지원금 환수, 막대한 과태료, 그리고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심지어 미래의 정부 보조금 수급 제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경제적, 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 소비 쿠폰은 단순히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지원책입니다. 마치 아픈 곳에 붙이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용은 지역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현금화나 부정 거래는 이러한 제도의 숭고한 취지를 훼손하고 결국은 국민 전체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부정 유통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결국 형사처벌과 보조금 중단이라는 막대한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이득을 위해 정직한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 있는 사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불법 행위가 모여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 쿠폰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거래나 현금화를 유도하는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상호명이나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 쿠폰의 판매 또는 구매 글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불법 행위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제보해 주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소비 쿠폰 부정 사용의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 운영 신고센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 하나하나가 부정 유통을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소비 쿠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올바른 사용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